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떠올릴 때 강력한 힘과 화려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물과 같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도덕경 제8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도 모든 것을 품어내는 자세.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주 자기주장과 경쟁을 통해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무의자연의 원리를 통해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도덕경 제17장을 보면 최고의 지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 존재를 아는 정도의 지도자가 최고이고, 그 다음은 친근하게 칭찬받는 지도자, 그 다음은 두려움을 받는 지도자, 가장 나쁜 것은 모욕을 받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든 성과를 자신들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이치,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인내입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힘쓸수록 자신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남에게 베풀수록 자신이 더욱 많아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급함은 오히려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도덕경 제63장에서는 무사무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행동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맛보되 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큰 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어려운 일도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 프로젝트 관리나 시스템 사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비움입니다. 도덕경 제11장에서 노자는 바퀴의 비유를 듭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바퀴에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릇을 만들 때도 흙을 빚어 만들지만 그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릇에 쓸모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선입견을 비워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움이 있어야 진정한 창조와 혁신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세는 유연함입니다. 도덕경 제76장에서 노자는 살아있는 것들은 부드럽고 약하며 죽은 것들은 딱딱하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딱딱한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대나무가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유연함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세는 소욕입니다. 도덕경 제19장에서는 성인이 되려면 학문을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지식을 위한 지식, 욕심을 위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소박함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니라 진정한 목적의식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세는 역설적 사고입니다. 도덕경은 전체가 역설로 가득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기며 무가 유보다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갈 때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번째 자세는 중용입니다. 도덕경 제77장에서 하늘에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며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합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변화는 더 안정적이고 오래갑니다. 8번째 자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도덕경 제25장에서는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이나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전진하는 길이 됩니다. 9번째 자세는 신중함입니다. 도덕경 제64장에서는 신중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얼음을 걷듯이 조심하고 사방의 적을 경계하듯이 삼가며 손님처럼 공손하고 얼음처럼 녹아 사라질 듯이 겸손합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경솔한 행동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10번째 자세는 끝없는 학습입니다. 도덕경 제71장에서는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암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실패로부터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랑입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는 자애로움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분노나 미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추구하고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도 결국 이런 근본적인 자세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들 말입니다. 하지만 노자가 제시한 길은 다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겸손한 마음을 기르며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협력해야만 가능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앞서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결국 세상 전체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